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펀한 옷공장 4탄 4시즌 4 사탄 별로다. 시즌 4 시즌 4. 네. 시즌 4. 네. 지난번에 저희가 컬러에 대한 그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디자이너가 갖춰야 될 또 최근에 이제 이 패션 쪽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인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하지. 네.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의 스타일리스트도 뭐 이쪽 직업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참고할 만한 분이 책을 낸 게 있어서 오늘 소개를 또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타일리스트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네. 현재로서 진짜 잘 나가고 모델들이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직업군이긴 하죠. 예전에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만큼 그보다 더 우러러보는 게 스타일리스트 같은데 그럼요. 철학도 담기고 나름 인생의 철학이나 깊이나 어떤 그 감성을 되게 많이 담은 책인 것 같아가지고 진짜 이 책을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름은 보여? 책 이름은 러브 스타일 라이프. 예쁘죠? 켈리가 너무 예쁘잖아요. 가랑스 도레라는 작가, 스타일리스트. 필명입니다. 네네. 친구들이 지어준 필명이래요. 우리도 이름 줘야 되는데. 아. 아무튼 이 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네네. 마라바뀌님 제일 낫죠 이름. 그래요? 왠지 마라바뀌고 왠지 말아 먹는 듯한 느낌 들지 않나요? 있다 그런. 내가 제일 웃겨. 그런 느낌이 있네. 내가 제일 웃겨. 겉감이 왜? 겉감이 왜? 웃기잖아. 도우미보다 낫. 그치, 도우미보다 낫지. 그런가? 뭘 해도 도우미는 좀 마라바뀌보다 그렇구나. 낫지. 아이야. 도우미가 제일 낫지 않아? 뭐래도 이상한데. 다 도와주는 듯한 느낌? 알았어요. 도우미가 딴 데서 많이 나와서. 아 그래요? 자, 어. 그리하여 오늘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책은 지금 보시는 두께처럼 두께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글자로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기 편하고 굉장히 좀 감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 책보다는 번역이 잘 됐어요. 지난번 책. 이거 번역하신 분이 이상민님이라고 그 어. 성균관대 의상학과 졸업하시고 이제 파슨스 번역이 잘 됐어요. 갔다에서 네. 오셔서 그분은 현지에서도 디자인 어시스턴트 좀 하시다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주로 이런 그 패션에 관련된 뉴 버전의 책들을 많이 이렇게 번안하시고 뭐 그런 쪽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원서가 더 같아요. 편할 때가 있긴 한데 네. 지난번 책은 원서가 훨씬 더 편하실 거고 그럴 수 있는데 네. 사실 지난번 책이 3년 동안 연재되었던 그거라서 그쵸. 나누어서 그냥 짧게 읽었으면 이번에는 뭐 음. 코발트 블루 뭐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컬러를 읽었으면 그게 한 달씩 이렇게 넘어가면서 기억에 남고 되새김질 했을 그래도 텐데 그랬을 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킵을 하시고 필요한 컬러에 대한 소구를 그때그때 이렇게 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분이 어떻게 자라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현재 이 일을 하게 된 계기, 그다음에 이 일을 하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비전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드릴 건데 이 책을 선택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뭐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많이 업계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서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의 경력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면은 더 발전적으로 잘 이룰 수 있겠는지 요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종에서 디자이너를 하든 뭐 상품 기획을 하든 또는 뭐 일러스트를 하든 패턴을 하든 본인들이 일을 잘 했지만 아무도 몰라주면은 그거는 되게 슬픈 일인 거잖아요. 네, 제가 경력도 많고 일도 열심히 잘하고 하는데 슬퍼. 급여는 짜. 급여보다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경력을 하고 나면 내가 이제 언더그라운드가 아니라 이제
메이저리그에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메이저리그에 들어갈 만하다고 난 스스로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거기 딱 나섰을 때 뒷보잡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경력을 쌓는다는 게 겉으로 보여지는 경력을 쌓는 사람이 있고 앉아서 자기 실속 있는 자기만의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계열로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네네네. 지난번에 이제 카메라 배우러 갔을 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젊은 날에 거의 최저 시급도 못 받고 거의 교통비가 그 시급에 다 밥 먹고 나면 항상 자기가 꼬라박았을 때도 불구하고 본인이 열정페이 그 유명하다던 선생님 밑에서 버틴 가장 큰 이유는 그 선생님의 기술이 아니고 그 같이 오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또? 시다. 아, 자기가 시다로 시작했으니까 네, 네. 메이크업도 시다, 스타일리스트도 시다. 다만 각각 시다 죄송합니다. 도우미 각각 그 사람들이 10년 후에 이 선생님 밑에서 이 선생님한테 오신 다른 선생님들도 레벨이 같기 때문에 그 밑에서 같이 일한 사람들이랑 네트워크를 쌓는데 가장 집중했대요. 계보죠, 계보. 그런 걸 보고 어. 그런 계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가장 큰 힘이 돼서 왜냐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공동의 일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지만 얘를 조금 더 잘 어필하고 조금 더 잘 그 응축 잘 모아서 네,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고민하던 중에 이 직업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이분이 이제 이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처음에 교보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일단 표지도 마음에 들고 솔직히 마음에 들지. 이 켈리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고 러브, 스타일, 라이프 다 모두 다 나에게 되게 중요하게 떠오르는 다가오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어떤 거를 가져오나 이 책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분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75년생이시더라고요. 나이가 지금 꽤 있으신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프랑스에서 이제 그 프랑스 코르시카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마르세유로 들어와서 대학을 나오고 나오진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졸업을 하지 않은 네, 졸업은 하지 입학만 않았어요. 입학만 하셨는데 부모님이 이제 요청이 있었죠. 커뮤니티 같은 그런 과를 전공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취업을 이제 부모님들은 그 섬에서 그 식당을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맞아요. 직업을 자기 딸이 잘 갖기를 원해서 아마 대학을 보내셨을 텐데 대학교 교수님이 계속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고 이제 학생들한테 약간 겁을 주듯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대요. 네. 그러면서 자기 이제 그런 말에 환멸도 느끼고 이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뛰쳐나와서 부모님하고 처음으로 이제 반대 의견을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마르세유 현대미술관에서 그 뽑는 그런 뭐 큐레이팅 뭐 보존가 뭐 하여튼 요런 맞아요. 쪽에 아마 그거 원서를 넣었는데 얼토당토안한 영화 홍보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것도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관심 갖는 내용이니까 아마 갔던 것 같고. 네. 거기서 키포인트가 있죠. 뭐 예쁜 부츠를 신고 가서. 맞아요. 예쁜 부츠를 신을 때 이 사람이 거기 갈 때 돈이 없었는데 또 불구하고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이분은 진짜 뼛속까지 스타일리스트였는지. 아니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게 타이포가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힘이 있죠, 그래도. 네. 네, 힘이 있고 이제 이 바탕색도 약간 클로에 칼라랑 굉장히 비슷하고. 이분이 그 PB 필론가 그분하고 일을 같이 하셨잖아요. 네, 안쪽에 바로 넘겨보면 루브텐 칼라 비슷한 이제 레드가 있고 그 안쪽에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그 원색의 컬러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줘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굉장히 책에 잘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잠깐 껴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자기 스타일이 있어야 남들한테도 그 제안도 해주고 그 잘 코디? 요즘 코디라는 말 쓸까는 모르겠는데 코디는 웅진코에. 요즘에 스타일리스트라고 하죠. 코디네이터라고 안 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코디는 웅진코에. 그 다음에 쌩님. 쌩님.
일생. 그런 게 코드. 아, 아무튼 그 남들한테 잘 그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이제 네. 이런 역량 그런 걸 가지기 위해서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철학. 이게 그 어릴 때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이루어졌는지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아까 스타일 네, 얘기하셨으니까 되게 이제 재미있었던 부분이 여기 앞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남성복에다가 스커트나 하이힐 같은 여성스러운 요소를 섞는 것이라는 자기의 이제 정확한 스타일을 찾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뭐 하는 것 이런 거 원리라고 해요. 원리, 정의. 정의, 예. 원리. 나의 스타일이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찾은 스타일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파리 여자들은 스커트를 하나 찾으면 그 스커트가 패망할 때까지 플러스 끝까지 애드에서 또 자신 스타일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같은 스타일로 과정들이. 입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리시행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별한 게 있죠. 식구들을 잠깐만 식구들. 살펴보면 아 너 이거 이쁘다 응. 그런 사이에 내가 질리잖아요 사실. 그래서 K-팝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장점은 너무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예. 그 가랑스돌의 이분의 전 남친이 그 스카 슈먼인데 그분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그 찍었었어요. K7을 이분이 그 모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모델로서는 1호로 아마 배정남 그분이 찍혔던 것 같아요. 그 사토리얼 리스트 그 책에도 뭐 언제 올라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책이 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진은 것 인터넷에 같아. 많이 돌더라고요. 그때 그 백지연의 이슈 피플이라는 거기 나왔었어요. 2012년도에 나왔었는데 그 인터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의 패션은 어떠냐. 이 사람은 29개 나라를 거의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으시던 분이다 보니까 근데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매력을 느끼지 못하셨대요. 명품들은 다 입었는데 왜냐면 이분이 명동이랑 몇 군데를 가서 사진 찍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분한테 찍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았겠죠. 그래서 아마 몇몇의 그 피플 라이프를 가진 사람들이 좀 다니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건 너무 비슷하고 자기 특징이 좀 없고 그리고 명품을 입었으나 좀 자기만의 스타일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제 논조로 인터뷰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 스타일이 있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방송 전체의 내용 잘 기억이 안 나도 지금 말씀하신 나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또 이 나만의 스타일을 가져서 어떻게 그걸 보여주고 실행할 수 있는지 이것만 기억하셔도 그냥 성공하신 거고 이게 꼭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일생에 네, 자기 일생에 정말 네 그것만 실천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으면 큰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 책에 이제 보면 나이대별로 이렇게 무엇인가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가 좀 나이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에 거는 빼고 이제 15살에 더 페이스라는 잡지에 빠졌다. 이제 자기 아버지 식당에서 영국 사람들이 관광객으로도 왔다가 이 책을 놓고 갔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자기 인생을 바꾼 책이 되는 거예요. 이 잡지책 한 권이. 그래서 레이 가크보에 빠지고 그리고 18살에는 사랑에 빠지고 22살에는 비요크와 사랑에 빠지고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4살에는 로큰롤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26살에는 자라와 빠지고 자라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27살에 파산을 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27살까지 뭐 했냐 그러면 결국 사랑에 빠지고 자기의 철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근간이 됐겠죠.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이 때까지 뭐 하냐면 학원 다니고 미술학원 다니고 학교 가고 시험 보고 성적 채우고 대학교 가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면접 보고. 이걸 보면 굉장히 다르게 성장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산을 하면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27에 이제 오지만 결국에
한 10년, 한 5년 이상을 이제 자기의 그런 걸 못 나오다가 블로거를 시작을 하고 블로거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패션 블로거,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포토그래퍼, 패션 포토그래퍼. 근데 제가 볼 때는 캘리그라피 작가까지 되지 않으실까. 일러스트 잘 그리시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글씨는 기본이시겠죠. 그러니까 나도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려면 미술을 음. 오랫동안 해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음. 근데 사실 이분이 그 27살에 파산을 하시면서 친구의 친구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라고 하니까 거기 갔다가 아 내가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1년 동안 거의 모든 걸 접고 연습을 한 후에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1년은 거의 베이직을 아마 배웠을 것 같고 그 이후의 삶은 이것을 더 완성시켜가는 과정들이 지금까지 왔겠죠. 그래서 한석봉 어머니가 떡을 써나요? 떡을 써신 거지. 근데 떡을 이제 써신 거예요? 일러스트도 보면 굉장히 이제 이분의 철학이 되게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끝에 이제 우아함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쵸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림을 보게 되면요, 뾰족하지만 둥근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저도 이제 일러스트를 그리면 뚱뚱하게 그려요. 왜 아동복인데? 마르게 절대 못 그리는데 다만 이제 어떤 사람은 일러스트를 요즘에 이제 더식하나요? 그래서 되게 이상해요. 판매를 있잖아요. 같은 옷이에요. 근데 그린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옷이. 똑같이 오리지널 샘플을 주고 옷을 만들어도. 만들어라 시켜도 A와 B의 디자이너가 다른 아웃풋을 내요. 같은 원단, 같은 재료, 같은 선생님을 붙여줘도 다른 아웃풋을 내요. 이게 그 미묘한 그게- 거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과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는 그래서 거죠. 그림을 이렇게 보고 음. 내가 너무 차갑거나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뜨리거든요. 이게 애정이 부족한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옷에 신경질이 너무 붙어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이 옷을 입어서 어떤 즐거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은 되게 올바라요. 글씨가 삐뚤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도 되게 올바른데 그게 아니고 나 하기 싫은데 한 그림은 되게 티가 나요. 오늘은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디자이너 네. 성향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네.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라이즘 아까 나왔었는데 네, 이분이 스타일링을 하는 가장 흔한 포인트를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냥 저거 어디서 샀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너 그렇게 입으니까 100년은 젊어 보인다. 이런 거. 그거는 너밖에 못하는 스타일이야. 이런 것들을 되게 원리로 되게 잘 알고 있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라에서 사지 말아야 될 거 나오잖아요. 발렌시아가 누구 스타일 이렇게 뾰족한 것은 사지 마세요. 이런 거. 지금 이제 네. 우리 그 마라바키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실체,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줄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분이 몇 가지 또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네. 보면은 아주 가장 큰 나만의 스타일 찾기. 그럼요. 내 스타일을 이 알아야 교과서야 이거. 내 스타일을 알아야 저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스타일에 맞게 이제 그 스타일링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알아야 그 상대를 알아야 스타일링을 해줄 수 있는 그 원칙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나를 아는 과정이 조금 살짝 미쳐야 되고요. 정말 계속 무엇인가 계속 빠져야 돼요. 아까 그 저기 빠져서 뭐에 빠지고 나오는 뭐에 과정. 빠지고 뭐에 빠지고 이제 이런 거 빠지고 있잖아요. 나오고 빠지고 나오는 그 과정을 미치라 통해서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그쵸, 거잖아요. 어디에 미쳐라 뭐 이런 한때 그런 그 책 뭐 유행이었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미치고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미치고 문제가 됐던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적당히 미쳐야 되는 것도 있고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지. 제대로 미쳐야지. 네, 그냥 미치면 안 되는 거지. 단 나오셔야 해요. 이게 일이라는 게 열정을 쏟아붓고 하고 싶은 만큼 하는데 어떤 시간에는 너무 일하는 게 노동에 가까운 고통의 시간이 되는데 그럼요.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에 즐겁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지 않고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노동같이 느껴지면 일부러 새벽 2, 3시까지 일을 하고 났는데도 너무 상쾌하고 좋았었다 이런 깔끔한 날이 표현이 있죠. 예, 예. 네. 그거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노동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 무엇인가 내가 얻은 게 있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완성해냈고 디자이너의 일이나 스타일리스트의 일은 결과물이 바로 나오잖아요. 사실 그게 뭐 몇 년 후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짤막한 그런 결과물들에 대한 그런 그 희열을 느끼면서 성장해가는 과정들도 느끼실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네, 스타일리스트가. 국감님 얘기하시는 그 성장. 네. 성장이라는 것도 또 이 책의 라이프에 대해서 나오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러스트레이터로 출발을 했다가 네. 사진 작가로 네. 터닝을 하죠. 그쵸. 네.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그냥 친구가 소개해준 스카 슈먼을 통해서 자기가 그냥 사진을 일러스트를 하기 위한 사진은 그 베이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사진 작가로서도 너무 활발하게 그리고 모두의 그 러브콜을 다 받잖아요. 네, 세계 네. 패션 그래서 지부터. 저기 남친 여친을 잘 만나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인맥이 제일 중요해. 네. 그래서 그 조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맥을- 또 인맥이 네트워크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드시는 것도 있겠죠. 이상하게 사는 그렇지만- 사람을 만났으면 네. 그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빠져서. 근데 서로 도움이 이분이- 된 것 같아요. 이분들끼리. 이분이 그래도 잘하시는 거는 그런 노력, 자기의 홍보를 위해서 블로그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하루에 하나씩 제 시간에 블로그를 그쵸. 올리고 성실한 면도 사실 네.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되게 좋고 왜냐면 요즘에 이제 저거는 나랑 달라 VR은 나랑 달라 그치. 4차원은 나랑 달라 뭐 안 이렇게 맞아. 생각하는 게 안 남의 맞아. 거야. 뭐 어.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 근데 시작할 때 블로그가 뭐야라고 사람들이 잘 모를 때 본인이 한번 목숨을 걸고 도전해 보는 거. 여기서 중요한 지금 네. 얘기를 또 우리 마라바켓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블로그가 됐던 인스타가 됐던 SNS 어떤 채널이 됐던 하물며 그냥 그 포털에 뭐 의견을 남기고 뭐 지식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올리시던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어필하고 그 흔적을 계속 꾸준하게 쌓아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취업하시는 분들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는 이제 이직하시려는 분들이 그 얘기를 계속해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좀 그 강의 또는 뭐 컨설팅 또는 뭐 이런 거 해주실 분 찾아요.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나만의 스타일, 내 스타일 또는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 이런 걸 어떻게 정리를 잘 했는지가 바로 그게 포트폴리오고 내 인생의 레퍼런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꾸준하게 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면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요. 그 진정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매일 똑같이 한다는 그 사실에서 그럼요. 진정성이 네. 확 묻어나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거나 그 뭔가 시험에 그 이렇게 시험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대충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럼요. 감이 와요. 이분이 급조하신 건지 누구의 도움을 받으신 건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냥 네. 감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처음에 딱 인터뷰를 하러 왔을 때 그 보고 그 아까 얘기한 그 읍서도 예쁘게 입고 간 보는 거랑 그 가져온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충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온전히 집중했나. 꾸준하게 성실하게 본인의 길을 만들어 왔는지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맞아요. 그거는 더 중요한 건 만들어서 알려야 돼요. 알리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 블로그를 사용하신 거고 요새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시절인 게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맞아요. 뭐 유튜브도 있고 할 게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많죠, 네. 가르쳐 주는 데도 많고. 그렇죠. 가르쳐 네. 주는 데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플랫폼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높은 테크닉을 구사하지 않아도 그쵸. 되거든요. 사실. 앱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서 음. 한 번도 안 해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이런 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부지런한 거. 음. 그리고 부지런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타이밍으로 부지런하게 만들어 놓는 기술. 그렇죠. 알람? 알람? 알람 기능. 몇 개 이렇게 쪼르르 해놓고 또 나누어서 걔가 알람으로 자동으로 올리게 해놓으면
사실 그런 약간의 이제 노력 같은 거랑 센스가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